안녕하십니까, 김프로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오늘 또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종교가 불교는 절대 아닙니다. 종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제목을 붙인 거죠. 자, 대기업 취직 탑시크릿 1급 비밀입니다. 사실 비밀이라 할 건 없지만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거죠. 자, 대기업 취직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직장, 그리고 자기 개발, 현재 자기 포지션에서의 어떤 방향성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고요.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대기업 취직을 원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기업 취직을 대부분이 원하잖아요. 대부분이 원한다. 근데 못 가서 난리죠. 왜 대기업을 원하는가? 팩트 조사를 해봅시다. 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식 두더지 김프로의 의견이지, 뭐 다른 어떤 잣대의 기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몰매를 맞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생각이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좋은 일자리 팩트. 자, 공무원 흰색으로 해볼까요? 예, 공무원 좋은 일자리죠. 저도 공무원 해봤습니다. 공무원, 제 친한 분들 공무원 공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떤 강의가 몇 분짜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20분짜리가 될지 1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막 하겠습니다. 뭐 가다가 이제 3점 빠질 수도 있어요. 공무원은, 자, 임금 복지. 우리 사실 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임금 복지는 보통이다. 보통. 공무원은 중앙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나누는데, 중앙공무원은 이제 과천, 예전에는 과천에서 했죠. 지금 이제 세종으로 왔으면 세종.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각 시군별로 파견도 가 있고,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방공무원은 뭐 이런 거죠. 지방, 뭐 행정, 구급, 어쩌고저쩌고, 매도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방 중에서도 서울시 공무원이 최고입니다. 최고. 사실 서울시 공무원은 중앙공무원보다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최고예요. 서울시 공무원은 95% 이상 서울시에 근무합니다. 사실 이게 중앙공무원이죠. 지방공무원은 지방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지방공무원은 서울시, 뭐 그다음에 각 5대 광역시 정도가 좋죠. 그래서 이제 티오도 많고 좀 재미가 있어요. 다른 시군구는 좀 약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면 뭐 동사무소, 면서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건 옛날 개념이고요. 엘리트들 많습니다. 공무원은 또 좋은 게 호봉제입니다. 호봉제. 예, 조선시대 500년 이어온 호봉제 아직까지 말도 안 되는 거죠. OECD 국가에서 호봉제가 있나요? 자, 성과급제지. 이거는 짬밥순입니다. 짬밥순. 일 못하고 잘하는 거 없어요. 짬밥순. 참 웃긴 거죠. 9급 1호봉은 최저임금보다 도달 못합니다. 월 200만 원 또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호봉 공무원 한번 들어가면 뭐 명퇴할 때까지 보통 30년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뭐 일 잘하든 못하든 예를 들어 6급 한 20호봉 이상은 된다고요. 그러면 그밖에 괜찮죠. 괜찮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들어갔던 분은 뭐 대부분 이제 7급
때에 따라서 5급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뭐 30몇 호봉에 35호봉에 은퇴를 하시면 공무원 연금은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예전에 엄청났습니다. 제 아는 이제 서기관 분도 35봉 4급에서 하셨는데 연금 반, 그 일시불 반 연금으로 돌렸는데 뭐 여하튼 뭐 300만 이상 이렇게 받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기관장들은 뭐 하여튼 공무원도 노래 볼만해요. 공무원들이 지금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뭐 그 인사혁신처라고 해야 되나? 그 일자리 구하기 나라 일터 뭐 이런 데 보면 좀 나와 있고요. 예, 충분히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뭐 환경부, 고노부 많잖아요. 건설교통부, 산자부, 뭐 지방도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별로 기술직, 행정직 뭐 많아요. 자, 공공기관, 공기업 봅시다. 공공기관, 공기업. 임금복지는 나름 우수합니다. 우수해. 장례비는 또 나름 괜찮아요. 얘는 이제 땡땡땡 공단이나 땡땡땡 공사 이렇게 된 게 많죠. 공사로 끝나는 게 회사 사자니까 얘가 좀 더 기업 회계 쪽으로 돌아가고 공단은 준공무원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지. 공사가 돈이 많죠. 예를 들어 코가스다, 한국가스공사다, 석탄공사다, 석유공사다, 공사잖아요. 10조, 20조, 30조 쭉 모르잖아요. 한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공단은 땡땡땡 공단, 그죠? 뭐 의료보험 공단, 복지공단 뭐 이런 거고. 자, 오늘 말하고자 하는 대기업 임금복지 최상입니다. 일단 대기업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뭐 대기업도 뭐 서열별이 좀 나눠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일단 그룹사에 들어가면 임금복지는 뭐 신경 안 써야 된다. 장례비전 자기 하기 나름이다. 뭐 사오정 어쩌고 저쩌고 그 하기 나름입니다. 뭐 삼성, SK 쭉쭉쭉쭉 있죠. 뭐 우리나라 뭐 30대 기업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임금복지 보통 뭐 대기업의 반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장례비전 미업 내지 보통 뭐 대기업 못 갑니다. 중소기업이죠. 뭐 제조업부터 해서 저소득이 있고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가 또 직종이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임금복지 사실 미흡합니다. 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퍼센트가 매우 약하다. 장래비전 불투명합니다.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 C급 상업 엄청 많죠. 딱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더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알바나 무직, 임금복지 최하, 장례비전 최하, 식당 편의점. 그뭐 즉, 뭐 딱딱한 기업 문화가 아니라 뭐 프리랜서나 알바, 무직에 적성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적게 벌어 적게 쓰는 사람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어떤 오늘날의 어떤 청년들 취직 문제 뭐 그런 걸 얘기할 때는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뭐 중소기업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자, 제가 슬라이드는 딱 이 두 장만 했어요. 두 장만 다 아는 내용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글로 써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대기업 입사, 대기업의 입사 펜이 안 나오네요. 자, 대기업의 입사 팩트. 흰색 다시 나오네요. 팩트. 추상적이지 아니라 객관적인 객관적 팩트 조사, 사실 조사를 근거로 해야 되죠.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자, 입사 방법은 인턴이나 각종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방법, 프로그램, 신입으로 가는 방법. 처음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짬밥이 좀 있으면 이제 경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헌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헌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임원급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상무급 이상으로. 그리고 프로젝트 계약직 같은 용병 성격으로 단기간 몇 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학력 학점 100점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도권이 유리합니다. 인서울이 더 유리하고요. 수도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점 70점 이상이면 뭐 4.5에 3 이상 좀 될라나? 하여튼 어느 정도 보통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냥 인턴은 그렇게 가야 된다. 신입도 인턴과 비슷하다. 경력은 뭐 수도권 유리한데 학점은 크게 문제가 없다. 제가 보는 관점에는 학점에는 이미 이제 경력이 했으니까 대리급 이상이잖아요. 경력은 최저가 3년이고 많게는 한 25년? 한 20년? 그죠? 수도권이 유리하다. 오늘 학점은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헤드헌팅도 다 경력에 따라 뭐 크게 좌우되진 않지만 일단 뭐 서류 볼 때 뭐 수도권이 유리하나 지방대도 괜찮아요. 뭐 크게 신경 안 써야 된다. 전공은 참 죄송하게도 이공계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직무나 원하는 포지션이 따로 뭐 회계도 있고 많잖아요. HR도 있고 그런 특화된 뭐 그쪽은 그쪽이 맞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일자리 개수라든지 뭐 TO랄까 그런 거 이공계가 유리하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SDI다, 뭐, 뭐 SK 반도체다, 하이닉스 반도체다, 하이닉스 반도체 쌀집이라고 그러죠. 이 업종 자체가 뭐예요 이게? 여기 배터리고 반도체잖아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제조업의 일자리가 HR이 많겠어요? 회계가 많겠어요? 뭐 디자인이 많겠어요? 어떤 전화기, 전기, 화공, 기계가 많겠어요? 이쪽이 많겠죠. 90% 아니겠어요? 자, 스펙.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인턴, 신입, 뭐, 이런 사람들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봐서 얼마나 뭐 절실한지, 뭐 문해력이 있는지, 뭐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인적성이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따라 하면 되고. 그리고 면접의 인상 매우 중요하죠. 합격한 다음에. 인터뷰 뭐 1차, 2차, 3차. 하여튼 인적성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학 갖춰야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기술 자격증이 상당히 좌우됩니다. 뭐 신입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뭐 블라인드 면접도 한다지만 블라인드 면접하면 뭡니까? 말을 얼만큼 뭐 차분하게 하고 뭐 목소리 톤도 보고 만약에 대면 면접하면 옷차림이나 매무새 사실 외모도 좀 볼 것이며 좀 여러 가지 태도도 볼 거 아니에요. 경력은 뭐니 뭐니 경력 헤드헌팅 이런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캐리어입니다. 캐리어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직종 예를 들어 SDI에서 고체 배터리를 만든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테이프 캐스팅 요 업종을 뽑는다. 그러면 그쪽에 경력이 있으면 개발 경력이나 있으면 얘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 원하는 특수한 분야의 그 캐리어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뭐 어떻게 역할을 했냐, 보조적인 역할을 했냐, 아니면 뭐 땡땡 프로젝트를 뭐 리딩을 했냐, 뭐 그런 거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자격증 상당히 중요하죠. 얼만큼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 기술 자격증 중에서 사실 대기업은 기사급 이상, 기사급 이상으로 되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없으면 이제 산업기사도 보긴 보는데, 그리고 기술사가 있으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 가점이에요, 가점 5점.
이상. 그리고 그 의학도 때에 따라서는 얘가 결정적으로 좌지우지될 수가 있어요. 그 업종 자체가 외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술 제휴가 되어 있거나 뭐, 외국과 화상회의가 많거나 줌 회의가 있다 이러면 또 영어나 중국어나 좀 독일어나 이렇게 특수 언어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여하튼 요것도 뭐 상중하로 하면 중 정도는 해두면 좋죠. 또 상일 때는 상당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를 갖추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력자의 어떤 뇌 구조, 어떤 그렇게 커왔다? 세 가지 다 갖추기 힘들어요. 다 필요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렇게 다 갖춘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생각해요. 니 잘났다 니 잘났다가 아니라 사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장이 없는데 백지로 그냥 다 지워버리지 뭐. 딜리트해서 다 지워버릴까요? 또 안 지워지나? 자, 지우개로 지워서 그냥 이 칠판에 생각하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소주 딱 한 잔 먹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이제 술을 잘 못 먹는데 그 산사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 딱 한 잔 먹었어요. 한 잔 먹은 김에 조금 멘토 역할을 해볼까 해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 대기업에 가려고 대기업이 아니라 출세하려면 바꿀게요 제목을. 출세하려면 자 세상에 나간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결혼은 안 해도 되지만 어떤 취직을 해서 4대 보험 올려야지 어떻게 인정받는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게 좀 직장을 가지고 해야지 주변 사람들 부모나 형제나 동기들이나 좀 인정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복지가 워낙 좋잖아요. 캐나다도 그렇고 놀면서도 연금 형태로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에, 좋은 직장을 구해서 나가고 싶은데 경쟁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또 머리는 안 대고 그거 다 지나간 거죠. 일단 좋은 직장 구하려면 S대나 이거 올랄까? S대?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S대, 스카이 정도 나와야 되고 외국 워킹 홀리데이 또는 외국에서 석사 한다? 대학 나온다? 그럼 좋죠. 그러나 99%랄까요? 너무 작나? 하여튼 99% 이상은 우리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우리 금수저 아닙니다. 대부분 은수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를 나름 시를 좋아하는데 제 이제 유튜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출세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신주라고 그래요. 신주. 황동 잡철덩어리. 잡동가리죠. 잡동가리. 자석도 안 들어붙은 잡동가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좋은 직장을 구하느냐?
첫째는 포기하지 않고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절실함이 그냥 생기느냐? 절대 안 생깁니다. 절실함이 원동력이 돼야 돼요. 원동력. 마음 깊숙이 뭐 의지와 비슷하죠.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 건데 이거는 내가 절실해야지 의지를 가져야지 이 도서관에 앉아서 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런 거 다 이루는데 알지만 실천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절실함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자기 단전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왜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난과 고충이랄까? 그게 아직 매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시련이나 결핍이 어떤 교훈으로 다가와야지 좀 자리 잡습니다. 그냥 이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살다 보면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가잖아요.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멘토도 만나고 좋은 친구, 어떤 환경 이게 무시 못해요. 친구와 거주지 환경 이런 게 친구 따라가거든요. 강남 가는 것도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면 그런 환경이 있어요. 어떤 기운이.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 또 친구의 영향, 멘토의 영향에 따라서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멘토 역할을 하고 싶은 거고요. 제 자신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후배들이 가는 뭐 그런 질문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제가 이제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좀 가이드 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트북을 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요건이다.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서 또는 뭐 소기업 깨놓고 이야기할게. 연봉 지금 3천밖에 못 받는다. 내 어떤 놈은 뭐 지금 8천 받는다. 자, 떵떵거리면서 미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받고 싶다. 받을 수 있어요. 얘는 그게 나이가 예를 들어 40 좀 넘어가면 좀 힘들어져요. 근데 그 전에 빨리 플랜을 세워야 돼요. 플랜을 세우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 수정을 하면서.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호백백마라고 그 자격증 그것도 올렸지만 사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직종에 있어 봤어요. 동기부여해서 그 중에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빨리 탈출해야 된다. 탈출시킨 경험이 제가 많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일할 때는 자, 일근직 하지 말고 교대 근무를 하세요. 교대 근무를 하면 몸은 좀 망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몸을 망치는데 임금 좀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시간이 왔다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설비 직종으로 가세요. 설비. 그것도 유지관리에 야간에는 대부분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냉동기, 보일러 잘 돌아가는지. 주간에 일근직들이 정비를 하네요. 정비. 예, 모니터링. 그리고 로그나 페트롤 돌면서 그걸 하는 야간의 시간 엄청 많습니다. 요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이 시간을 자 잠만 잔다? 자기가 이제 어떤 파트장 그 이상 됐다고 해서 잠만 잘 자고 뭐 TV나 보고 그때는 좋죠. 근데 몇 년만 지나보세요. 3년 4년 지나면
학자리 바뀝니다. 저는 그 시간에 자, 자기 개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개발을. 참 안 좋네. 자기 개발을 해요.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철저하고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예, 헛소리 하지 말고 자기 개발을 첫째 팩트입니다. 학력, 그다음에 돈, 외모, 자격증, 어학,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학력, 고졸이냐, 전문대졸이냐, 대졸이냐, 석사냐, 돈, 부모가 돈이 얼마 있냐, 자기 수중에 자기 명의로 된 돈이 얼마 있냐, 적금이 얼마 되느냐, 연금이 얼마 되느냐, 객관하세요. 외모, 뭐 키나 몸무게, 일반 외형적으로 남한테 혐오감을 주냐 안 주냐, 여자가 좋아하냐 안 하세요. 외모 가꾸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는 돼야 돼요. 예, 가꿔야 됩니다. 자격증, 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레벨업 하십시오. 레벨업. 기능사 4개, 10개 필요가 없어요. 산업기사, 기사 따야지. 어떤 대기업은 산업기사 인정 안 해줍니다. 기사 자격증만 인정해줘요. 기능사, 예전에는 그랬죠. 기능사 4개 있으면 큰 소리 쳤어요. 예, 그런 세상 아닙니다. 예. 산업기사 2개 있어도 인정해줬죠. 그러나 기사를 가세요. 기사 미니멈 2개 제가 정의합니다. 이 많은 시간에 뭐예요? 기사 자격증의 매력은 뭐냐면 짧은 시간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스펙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도 결과물을 알 수가 없어요. 평가가 뭐 나오긴 나오지만 뭐라고 할까,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비주얼 찍히지 않아. 자격증은 어떤 공부에 비례하는 성격이 있어요. 얘는 정정당당하다고. 요새 큐넷이 말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멋진 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격증 레벨업 하셔가지고 따세요. 이 시간에. 자, 의학. 자, 우리 영포자, 수포자. 영어는 우리나라 한반도, 말이 길어지는데, 한반도, 이 한국 페니실라라 그러잖아요. 숙명이에요, 숙명.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여기 미국, 뭐 괌도 있고 하와이도 있죠. 4대 강국에 갇혀있는 우리나라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에요. 숙명. 그러니 영어를 제가 엄청나게 잘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 살지 않는 한 영어를 할 수 없는 뇌 구조예요. 특히 고 문과생이 아니잖아요. 영어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영어 죽을 때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고, 뭐 100세라 할까요? 자,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30세. 지금 실력 뭐 토익으로 얘기할까요? 토익 990점 기준. 지금 공부 안 하신 분은 토익 시험 치면 200점 나옵니다. 200점. 200에서 300. 너무 심한가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는 영어 좀 한다? 천만에 시험 한번 쳐보세요. 안 됩니다. 안 놉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가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500점? 까지는 하겠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관심 있게 조금씩 보세요. 조금씩 보시고 공부를 하시되, 쉬운 책들 먼저 사서
하시면 되는데, 뭐 의학 공부 방법 하면 여러 가지 뭐 시간이 끝이 없지만, 일단 단어 암기, 단어장 쓰잘데기 없는 짓이죠. 수거 암기 미친 짓이죠. 성문 기본 영어 미친 짓이죠. 저도 다 해봤습니다. 이거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문장 통째로 외우는 거 했어요. 문장 통째로 외우기. 문장 뭐 토익 책이든 뭐 토플 책이든 통째로 외워야 되고, 처음에는 동화책, 그림 많고 글자 좀 있는 거, 예? 애들 보는 거, 미운 오리 새끼부터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처음에는 뭐 쪽팔린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셔야지. 바임탑부터 하셔야지. 뭐 영어 못하면 좋은 직장 갈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뭐 let me tell you about my apartment. 뭐 이러면 뭐 동사, 뭐 명사, 전치사, 소유격 좀 하세요. 어떻게든 영어, 중국어, 일본, 뭐 베트남어, 영어, 독어, 스페인어 뭐 이런 데 가시면 이런 것도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우선권은 영어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중소기업의 교대직을 이제 하셔가지고 교대 근무를 2년? 늦어도 5년 탈출합니다. 탈출. 제가 말했던 어떤 스펙 중에 몇 개가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사 2개는 만드세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외모도 좀 운동을 하시든지 좀 가꾸시고, 옷차림도 좀 포기한 사람 마냥 머리도 덥수룩하게 하고 뭐 피부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술, 담배 한다 끊으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게임 끊으세요. 습관이 사람을 바꿉니다. 습관이 루틴. 미국의 어떤 제독이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이부자리 먼저 개라. 그것도 못하는 인간이 뭘 바라느냐. 기본적인 습관, 자기 몸 관리하시고 잘 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기사 자격증 따셔가지고 이제 점법을 하세요. 점법을. 이러면 또 조금 다른 세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쿵지러쿵 하는데 학력이 낮으신 분은 야간대 가세요. 야간대. 폴리텍 가세요. 폴리텍. 국비 엄청 많아요. 폴리텍. 야간대 가세요. 뭐 주간에 일하고 야간 가도 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라떼는 말이야 뭐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야간대생 엄청 많았습니다. 왜 대부분 가난했거든. 낮에 일하고 밤에 갔잖아요. 자동차 정비 기능장 정비사 따려고 야간 1년 기능장 과정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그런 절실함이 없으면 공짜로 세상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이제 시간과 돈이잖아요. 건강도 있지만 돈 없이 돈 재테크 잘하세요. 재테크. 일정 금액은 항상 적금에 이으시고 방세 월세로 나가는 거 줄여야 돼요. 월세 생돈이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집을 자가를 만드셔야 돼요. 자가 전세 안 되고요. 어떻게든
조그만 거라도 뭐 반지하라도 자가라는 좀 표현은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든 자가해서 음? 은행 어떻게든 빌리든 조그만 것부터 했어요. 13평, 14평도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의 DNA가 있기 때문에 땅과 집, 부동산에는 이게 안 바뀝니다. 부동산은 잠시 출렁일 수 있지만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동료 후배들한테 집 많이 사줬어요. 90% 이상 다 성공했습니다. 네, 자기들이 돈 많이 벌면 입 싹 닦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돌아와서 자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자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여러분들이 저 궁금할 거예요. 두더지는 대기업에 다녀봤냐? 네, 다녀봤어요. 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눈치를 끌겠지만 저 삼성에 근무했고요. 포스코에 근무했고요. 뭐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중소기업 있었습니다. 공무원 했습니다. 제 경력 30년 정도 됩니다. 많이 있어봤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청년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조금 뭐 억울하다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외국에 좀 가볼 수 있는 기회, 외국 대학이나 어학, 연수 뭐 그때 이런 게 진짜 정말 힘들었죠. 이런 걸 좀 못한 게 좀 그렇고 뭐 그랬는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나름 열심히 뭐 살아왔다고 뭐 한 80점 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운이 상당히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운, 타이밍. 자, 운도 준비되어 있는 자한테 온답니다. 운도 준비되어 있는 자한테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 요건, 스펙을 쌓고 있을 때, 그런 찬스가 났을 때, 그런데 지원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SDI 2차전지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이렇게 캐리어를 쌓고 있을 때, 현재 어떤 산업 구조는 계속 업종이 바뀌어요. 뭐, 지금 리튬, 히토류, 리튬 이런 거, 뭐 옛날에 그들도 봤나요? 소금 뭡니까? 산정호수에 소금 호수 있잖아요. 거기 리튬 있거든, 같이, 나트륨하고 같이. 업종이 바뀌잖아요. 내가 저 리튬이나 이런 걸 좀 했다 이러면 그 사람 많이 뽑거든요. 그거 지원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서 그러면 큰 몇 년 보고 큰 그게 없으면 자기가 어떤 잘하는 거에 이런 자리가 나면요. 공고가 나면 50%는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요건들 볼 거 아니에요. 대학 어디 나왔고, 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는지 말도 시켜보고, 글도 뭐 볼 것이고, 뭐 자격이 있는지 보고, 그 요건 따질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업종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반도체가 좋다 해서 뭐 반도체가 영원하다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면 기본적인 업종, 전화기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인류 문명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엊그제 나로 3차 성공했잖아요. 이 현대랑 하나 등등등등 많잖아요. 얘네들 뭐 연소기부터 해서 저 액체질소, 액체산소, 액체헬륨 한초 이렇게 그리고 개량부터 많잖아요. 자기가 항공우주에 이런 거 업종을 했으면 잘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4차부터는 하나가 이제 주도해서 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방산, 지금 K방산이 난리잖아요. 폴란드에 팔려서. 그런 이제 풍산 독점이잖아요. 화약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걸 했다든지 뭐 얼마든지 갈 자리 많죠. 뭐 사라민이나 잡코리아 보면 공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웬만한 경력도 안 된다. 안 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최소한 부장급 이상 나이가 됐다. 45세 이상? 그러면 제가 그 표에서 보여드린 부장, 헤드헌팅, 임원, 프로젝트 계약직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밖에 없는데 임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소개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자, 헤드헌팅 저도 헤드헌팅으로 많이 옮겨봤지만 저 프로젝트 계약직은 연장도 될 수 있어요. 뭐 1년, 2년, 3년으로 가서 뭐 10년 이렇게 하는 시험도 있어요. 대기업의 프로젝트 계약직은 정직이랑 크게 틀릴 건 없습니다. 뭐 이것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건설사에서 프로젝트 계약직 많이 뽑죠. 현체직은 조금 급이 좀 낮아요. 프로젝트 계약직은 좀 괜찮은데 부장이나 헤드헌팅 쪽으로 가려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커리어가 경력, 경험이 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되고 특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 자격증이라면 기술사, 기술사 따셔야 돼. 기술사 따셔야지 기술사 플러스 요 경력 얹어져 야지 좀 잘 팔려요. 이래야지 부장급 이상으로 헤드헌팅에 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 요건 20개일 때 그렇습니다. 20개일 때. 왜냐면 일반 회사들이 경력직 뽑을 때 제일 선호하는 게 대리말에서 과장초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규 프로젝트나 아주 중요성이 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예를 들어 사우디의 그 네옴 시티 뭐 하는 거 뭐 수십조 수백조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서 그쪽하고 MOU하고 MOA 한 다음에 안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막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팀을 리딩할 수 있는 리드 엔지니어, 프로젝트 엔지니어를 막 수급해서 날립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잘 팔린다고요. 내가 리드 엔지니어, 프로젝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런 경력이 합당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일반적인 이제 경력자 뽑을 때는 대리말 과장초 선호하지만 그런 이제 글로벌적인 뭐 그런 거랄까 뭐 회사 포트폴리오가 바뀔 경우에는 그런 특수 경력을 뽑습니다. 그럴 때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기술사 1개 이상 그리고 그쪽 관련된 커리어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또는 이제 의학이나 학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될 것 같고 요런 거 갖춰주면 더 좋고 그리고 면접을 잡아야지 면접 태도나 이런 거 잘 봅니다. 따지니까 그렇게 해당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요건에 따라서 어, 뭐 자기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워낙 이게 매트릭스처럼 꾸밀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로 했지만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 상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답은 없죠. 그래서 그냥 제 편의대로 이렇게 구분한 것 뿐이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아, 내 포지션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좀 나을 것 같다. 또 우리 어떤 방향성은 아침 틀리고 저녁 틀려. 지금 저녁에 결심했잖아요. 내일 아침 되면 틀립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방향이 계속 이제 파도나 바람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항로를 조금씩 수정해 가는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떻게 어? 그 솔루션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이제 자기 나름대로 GPS 켜고 가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것은 뭐 운동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는데 자기 개발을 안 하고 뭐 하늘에서 좋은 일자리 떨어져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떨어집니다. 공무원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자기가 법원 공무원을 하든지 뭐 근로감독관을 하든지 뭐 행정직으로 가든지 아니 건축직으로 갈 것인지 기계직으로 갈 것인지 구체화시키고 노량짓 학원도 다녀보고 좀 하셔야지. 기출도 보고 부지런 좀 떨어야 돼요. 그리고 자격 따면 가점 있잖아요. 여기는 전산 가점 있고 기사 가점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갖추셔야 되고 노력하셔야지. 대기업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중에서도 다 뭐 작년에 공고낸 거 보시고 올해 어떻게 공고할 것인가 보시고 하시면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자기가 중소기업이나 좀 어떻게 뭐 열악한 환경이 있다고 하면 자기 따셔야 됩니다. 자기 개발하셔야 돼요. 야간 대학 다니시든지 해서 기회를 엿보셔야 됩니다. 영원히 중소기업에 소기업에 계실 거예요? 용역으로 계실 겁니까? 신세 한탄만 할 거예요? 사회 원망할 겁니까? 빨리 올라가셔야지. 제가 기술사 한 20년 공부했어요. 어떻게 보면 20년이랄까. 저는 이제 기능사부터 했으니까 첫 목표 기능사 칠 때부터 기술사가 목표였습니다. 저는 박사도 있었는데 박사는 뭐 머리가 나빠서 안 될 것 같고 기술사가 목표였어요. 그리고 기능사부터 그때는 단계별로 올라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뭐 기능사 2급, 기능사 1급, 기사를 간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기사 따고 4년 지나서 기사 이렇게 응시 자격이 됐지만 사실은 이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기능사 칠 때부터 기술사로 가야겠다로 생각을 했고 이렇게 단계로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성취를 했죠. 성취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잘 풀릴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많았다고 생각돼요. 근데 더 못 풀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자리에 만족합니다. 나름 그래도 비전 있고 아직 우리 100세 인생에 이제 제가 반 좀 더 살았지만 뭐 이렇게 뭐 유튜브도 올리고 좋잖아요. 이렇게 뭐 가끔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크게 뭐 돈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뭐 해서 또 뭐 저 같은 경우에 기사도 많이 알고 또 기사도 많이 뭐 자격 따고 해서 어떤 공학의 어떤 마스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 좀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제법. 뭐 우리 무협 소설에 보면 뭐 무당파도 있고 아미파도 있는데 뭐 저는 나름 어느 정도의 경지는 올랐다. 그래서 나름 엔지니어링, EPC 뭐 이런 데는 어떤 설비가 오더라도 어떤 EPC가 오더라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겁이 없어요. 예. 어떤 원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오더라도 응용력이 엄청 좋습니다. 빨리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2, 30년 이렇게 실무와 경력을 쌓으면 요렇게 마스터를 표현을 그렸는데 저 같은 어떤 경지에 오를 수도 있고 그죠? 이러면 좀 더 잘 팔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헤드헌팅이라 했잖아요. 헤드헌팅. 헤드헌팅은 이제 링크드인 그다음에 리멤버 뭐 이런 게 제법 있습니다. 이런 거에 헤드헌터가 연락이 오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좋은 자리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뭐 이렇게 대기업 취직 탑 시크릿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제목이랄까요? 이렇게 솔루션도 정확히 없으면서 제 생각만 좀 정확하게 했는데, 여하튼 여기서 조금이나마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판단해서, 그래도 두더지 김프로님의 말이 조금 충격 아니면 조금 감동, 조금의 조언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